니오4j 정말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으려고 할 때 갑자기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골치 아프죠.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수백만 개, 아니 수천만 개 레코드를 로딩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끝도 없이 돌아가는 로딩 화면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 다음엔 간단한 해결책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 기술까지 차근차근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케일링 문제입니다.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데이터가 수십만 개에서 수백만 개로 늘어나는 거, 이게 그냥 단순히 양이 좀 많아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개발자들만 머리 아픈 기술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비즈니스랑 직결되거든요. 우리 데이터가 늘어나는 속도를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나요? 실시간 추천 같은 거 정말 가능한가요? 심지어는 만약에 시스템에 문제 생기면 복구는 얼마나 걸려요? 같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탐정이 되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임포트가 왜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 그러니까 주범을 찾아내야 하거든요. 그 주범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바로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은 뭐냐면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예요. 이 작업들을 한 묶음으로 처리해서 전부 성공하거나 아니면 전부 실패하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절대 어중간하게 작업이 중간에 끊기는 법이 없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규칙입니다. 이런 규칙들을 우리가 보통 애시드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원자성, 일관성, 고립성, 지속성,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원칙들이죠.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이렇게 안전을 챙기는 데에는 비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는 바로 힙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생각하면 니오4j가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임시 작업대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에 마련된 공간이죠. 우리가 load CSV 같은 명령어로 데이터를 쫙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포함된 노드 하나하나, 관계 하나하나, 모든 속성들이 방금 말한 그 임시 작업대, 즉 흰 메모리 위에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이 작업대가, 이 메모리 공간이 작업이 다 끝나기도 전에 꽉 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어하는 자바 힙 스페이스 오류가 뜹니다. 메모리가 터져버리는 거죠. 이게 정말 허무한 게 작업이 99% 끝났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임포트 전체가 실패하고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로드 CSV가 정말 편하잖아요. 이 편리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메모리 문제를 아주 간단하고 또 우아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문입니다. Call Transaction. 이게 뭐냐면 네오제이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한꺼번에 다 처리하지 말고 만 개씩 잘라서 처리해. 그리고 만 개 끝날 때마다 저장하고 메모리 비우고 그 다음에 또 만 개 해. 이렇게 작업을 짧게 쪼개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개념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거대한 트랜잭션 하나가 메모리를 꽉 채우려고 했다면 이제는 작은 트랜잭션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하나 처리하고 커밋해서 데이터 저장하고 흰 메모리 비우고 또 다음 거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메모리 한계를 절대 넘을 일이 없겠죠. 결과는 당연히 임포트 성공이죠. 이 간단한 코드 한 줄 추가했을 뿐인데 메모리 오류로 실패하던 작업이 아주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심지어 사용하는 메모리 양도 훨씬 줄어들고요. 자, 로드 CSV는 이제 마스터했습니다.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볼까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어떻게 더 전문적으로,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의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직접 배치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코드에서 데이터를 먼저 읽어와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 예를 들어 만 개씩 묶어서 배치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묶음을 한 번에 니오4j로 보내서 UNW 구문으로 쫙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어권이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발자들도 자주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UNWI인데 빈 리스트,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묶음이 들어가면 쿼리의 그 다음 부분이 그냥 실행이 안 되고 조용히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유저의 팟캐스트 목록을 처리하는데 그 유저가 팟캐스트를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플레이리스트를 연결하는 쿼리가 있어도 그냥 무시돼 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최종 보스급으로 데이터가 많을 때, 그럴 때 쓰는 궁극의 무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을 때 꺼내는 비장의 카드, 바로 병렬 처리와 오프라인 임포트 도구입니다. 여러 스레드를 써서 동시에 데이터를 넣으면 당연히 빠르겠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두 개의 작업이 동시에 똑같은 노드를 건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꼬이면 안 되니까 하나는 다른 하나가 끝날 때까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해요. 이걸 록이 걸렸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를 잘하려면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잘 나누느냐입니다. 여러 스레드들이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작업하도록 일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노드 레이블별로 나누거나 아이디의 알파벳 순서로 나누는 식으로요. 애초에 노드 먼저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관계를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나는 그냥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가장 빠른 속도로 모든 데이터를 때려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끝판왕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네오제이-애드민을 이용한 오프라인 임포트입니다. 이건 아예 트랜잭션이라는 중간 단계를 싹 건너뛰고 데이터 파일에 직접 데이터를 꽂아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속도는 어떨까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자그마치 1,400만 개가 넘는 노드랑 1억 2,500만 개가 넘는 관계를 임포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1분 23초입니다. 엄청나죠? 자, 오늘 우리는 간단한 로드 CSV 튜닝부터 시작해서 애플리케이션 배치 처리, 그리고 궁극의 오프라인 임포트까지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다음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전략은 무엇인가요? 어떤 도구를 가장 먼저 꺼내 드시겠습니까?